우크라이나 너 약간 우크라이나 그냥 다 배우게 해주면 안 되나? 자, 봅시다. 항일 의병 주제 31번. 여기 좀 쉬워요. 여러분들 미스터 션샤인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좀 익숙하긴 부분이기도 하고 어디서든 많이 들어본 부분이기도 하고 이따 끝날 때 몇 가지 미스터 션샤인 영상도 같이 보면서 아마 너희가 그냥 재미로 김태리가 예뻐서 보면은 안 보였던 장면들도 역사를 배우고 났을 때 보면 아 저런 디테일을 되게 변태스럽게 잘 구현해냈구나 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보일 거야. 그래서 일단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봅시다. 자, 큰 흐름은 이래요. 칠판에 적은 것처럼 을미의병 그리고 사이에 활빈당이 잠깐 끼어있지만 활빈당은 수능에서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고 을사의병 그 다음 정미의병 순서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판에 판서하는 내용은 프린트에 있는 거 똑같이 할 건데 일부만 할 거예요. 모의고사에 나올 수 있는 키워드들만. 그러니까 뭐 따로 필기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그냥 귀찮으면 찍으셔도 되고. 같이 보겠습니다. 을미의병의 배경, 바로 을미사변이라는 사건이 배경이 됐는데 을미사변 무슨 사건이지? 명성황후의 시해 사건. 왜 시해당했어? 그렇지. 칠러 정책을 펼치면서 그걸 눈에 가시로 여겼던 일본인들이 처참히 죽여버리게 되죠. 그 다음 단발령도 배경이 됐는데요. 단발령 어느 개혁 시기 때 했던 조치? 을미예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외우기가 쉬워. 다 을미야. 당연하지 않겠니? 을미가 연도인데, 그치? 뒤에 게 갑자기 앞에 올 수 없으니까. 이 시기 을미의병을 주도했던 세력 구성을 보시면 유생층이 주도를 했어. 예를 들면 유인석이나 이소은 같은 유생들이 주도를 했고 동학농민군의 자녀 세력과 일반 농민들도 합류를 할 만큼 유생과 농민이 함께 일으킨 운동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친일 정권을 처단하고 일본군의 전신선을 절단하는 등 일본에 저항하고 투쟁하는 활동들을 주로 전개했고요. 이들은 아관파천 이후에 친일 정권이 몰락하고 친러 친미파 정권이 수립됨에 따라 그들이 제도 복구를 단행하잖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단발령의 폐지였어. 단발령이 폐지되니까 우리 부모가 물려준 머리카락을 어떻게 잘라? 라면서 불만을 품었던 유생들의 불만이 싹 사라졌어. 그러면서 을미의병이 확 시들게 됐고 무엇보다 고종이 의병의 해산을 권고하는 조치를 내림에 따라 왕의 명령을 듣고 그래 해산하자라고 하면서 서서히 해산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을미의병의 영향은 이후 아래서 배우게 될 활빈당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이 영향인데 활빈당이란 곡물의 대량 유출 때문에 농민들이 조직하게 된 단체예요. 곡물 유출이니까 유생들이 아니라 이때는 농민들이 주로 만들었던 단체야. 농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충청도랑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커지더니 전국 단위의 규모로 확대가 되었다. 활빈당에서는 자신들의 요구사항 13가지를 담아서 대한 3인문설 13조목을 발표했습니다. 대한 3인문설. 이 사료가 한 번쯤 시험지로 출제될 법한데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고 있어요. 11호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한 3일 논설에서는 활빈당 아이들이 쌀 수출에 반대하고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자고 주장하고 쌀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주장 등을 하게 돼요. 이러한 반봉건적인 주장 이외에도 반외세적인 요구사항들도 담아서 금광 개발을 금지하자, 철도 부설권의 양도에 반대한다, 외국 상인의 출입을 금지해달라와 같은 반외세적인 요구들도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모든 요구사항 뒤에 자료 4번에 들어있으니까 이따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활빈당의 활동도 1904년 무렵 일제의 탄압을 받아 시들시들해지고 다시 한번 기폭제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을사조약이지. 을사조약의 체결로 인해서 한 번 더 을사의병이 본격화되기 시작해. 그렇다면 을사조약의 내용은 뭘까요? 외교관을 박탈해. 그리고 나서 뭘 설치해? 통감부를 설치해서 일본인 한 명을 통감으로 두고 그 통감이 외교권을 행사하게 되죠. 이에 반발하면서 민종식이나 최익형과 같은 유생들이 여전히 참여를 했어요. 일단 민종식은 어떤 사람이냐? 전직 관료로서 홍주성을 점령하는 등의 활약을 했지만 일본군의 반격으로 패배하고 말았던 사람이고 최익형 들어봤다. 최익형.
그렇지. 흥선대원군의 하야를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던 사람이기도 하고 외양 일치론을 주장하면서 강화도 조약을 반대하고 지부복골 척화의술을 올렸던 사람이잖아. 그렇지. 쓸데없이 지부복골 척화의술 너무 잘해왔죠. 이 최익현이 이번엔 을사의병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유생 출신으로서 정읍과 순창을 장악하고 열심히 활약했으나 안타깝게도 관군의 진압을 받아 체포를 당하여 스시마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해. 최익현이라는 사람은 여기저기 등장하고 있어서 모의고사에서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거 내 손바닥이야, 설마? 그런 거 아 진짜? 아니 안 지워지는데? 여하튼. 근데 물티슈를 닦으면 자국이 가끔씩. 아 그래? 깜짝 놀랐네. 나 가까이서 보이는데 지문까지 정확히 찍혀 있었거든. 최익현 종종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 이외에도 또 다른 을사의병만의 특징은 뭐냐면 평민의병장이 활약을 했다는 거야. 평민의병장 중에 대표적인 사람 바로 신돌석이 있어서 이름에서 이미 평민스럽지 얘들아, 그치? 이 돌석 씨는 평민 출신으로서 의병장으로 활약을 하였으며 평이나 울진에서 엄청난 유격전을 전개하며 여타 유생 출신 의병장보다 훨씬 큰 성과를 냈던 사람이다 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을사의병은 을사조약을 폐기시키고 친일내각을 타도하고 싶다라는 욕망 속에서 항전을 전개하였고요. 이후 전국적 규모로 의병운동이 확산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돼. 그래서 뒤이어서 발생하게 되는 정미의병의 경우에는 훨씬 더 넓은 전국적인 규모로 훨씬 더 다양한 계층이 엄청나게 많이 참여했던 대규모의 의병 투쟁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정미의병의 배경을 보시면 고종의 강제 퇴위가 있어. 고종은 왜 강제로 퇴위를 당했을까? 그렇지. 헤이겐 책사를 파견했다는 빌미로 강제로 퇴위를 당했고, 우리 떠올려보면 알겠지만 정미 7조약 중에 비밀 부속각서가 있어.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었지? 군대 해산의 내용이 있어. 이 두 가지에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의병이 정미의병이야. 그러니까 정미의병도 중미칠조약, 을사의병도 을사조약, 을미의병도 을미사변, 을미조약. 이렇게 그 외우기가 좀 쉬운 편이에요. 자, 군대 해산 조치가 내려지니까 시위대 대대장이었던 박승환이 자결을 했어. 미스터 첼샤리 속에서도 박승환이 나오잖아. 안 봤어요. 봤는데 그런 내용인데. 그쵸. 봤는데 기억이 없죠. 그냥 누군가 죽는가 보다 하죠. 그죠? 김태리랑 이병헌만 기억이 나죠? 이성기고 구동매 정도? 그쵸? 맞아요. 저도 하나도 안 봤는데 그 정도 알아요. 어쨌든 박승환이 자결을 하자 그 소식을 들었던 시위대와 진위대의 여러 군인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돼. 이따가 이 장면 볼 거거든? 이따가 군인들 여기 이렇게 띠 다는 거 알지? 당시 여기 장면 속에 빨간색 띠를 달고 나올 거야, 군인들이. 거기에 시위대라고 적혀 있어. 이따가 한번 꼭 봐봐. 군인 나오면 어깨를 꼭 봐봐. 그리고 나서 전국 각지에 있는 군인들이 막 들썩들썩 막 총 들고 난리를 치니까 정은 계층, 전국의 단위로 의병이 확 확산되게 돼. 이때 참여했던 세력들을 보시면 유생 똑같이 참여했고요. 평민들 참여했어요. 근데 평민들의 계층이나 직업군이 넓어졌어요. 앞에도 보이다시피 그냥 농민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노동자, 상인, 심지어 학생들까지도 정말 다양한 평민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다. 이것보다 더 큰 특징은 바로 이 군대 해산이라는 조치 때문에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를 하게 돼요. 유생과 평민들만 싸우고 있었던 의병 투쟁에 군인들이 합류를 하게 되었어. 이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뭘까? 전투력이 높아져. 왜냐면 얘네들이 쓰는 무기를 보급해 줄 거 아니야. 그치? 또 얘네도 군사적인 훈련을 받는 애들이야. 그 훈련을 농민들이나 평민들에게 시켜주면 훨씬 더 조직력이 높아지고 뛰어난 전술을 가지고 일본군을 습격할 수 있겠지.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전투력과 조직력이 한층 강화되었다라는 성격을 보이고 있어요. 정미의병.
그리하여 정미의병 당시에는 전국 각지에 있는 유생 출신 의병장들이 모여서 의병 부대를 연합하기 시작했어. 당시 지방행정구역이 13도로 구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13도 창의군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의병 연합부대예요. 연합부대. 근데 얘들아 포인트로 한 가지만 기억해줘. 평민 출신 의병장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주로 했던 애들은 유생 출신 의병장들이야. 이게 무슨 문제를 지니는지는 이따 끝부분에서 확인을 할게요. 자, 여기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은 이인영이었고요. 군사장은 허위였어. 사람 이름을 외워서 시험 문제에 답으로 쓸 일은 없겠지만 제시문 속에 이 두 가지 사람의 이름을 힌트로 주면서 13도 창의군을 찾게 하거나 이들이 전개했던 서울 진공작전을 답으로 쓰게 하거나 이러한 힌트들을 바탕으로 정미의병 시기임을 추론하는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 그래서 사람 이름을 한 번쯤 눈여겨볼 필요는 있어요. 자, 이들이 했던 활동, 각국 외교사절에게 통문을 보내어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아주 야심차게 경기도 양주에 모여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어. 인천 상륙작전 아니에요. 서울 진공작전. 이제 서울 진공과 서울 착륙이 헷갈리기 시작할 거야. 천천히 잘 외우셔야 돼요. 서울 진공작전. 이건 정미의병 당시 13도 창의군이 했던 것. 실제로 허위라고 하는 군사장이 의병들을 전부 다 이끌고 서울로 진격을 했어. 그래서 동대문이 어쨌든 궁궐 안 동쪽에 있는 성문이잖아. 여기까지 의병들이 침투를 했다. 근데 동대문에서 30리 정도 떨어진 요 지점까지 진입을 하고 실패하고 말았어. 여기서 진압을 당했거든. 근데 이 지점, 지금 이 도로가 나 있어 여기에. 이 도로의 도로명이 왕산로야. 왜 왕산로냐면 허위의 코가 왕산이었어. 다산 정약용, 백범 김구 하듯이 왕산 허위였거든. 그러니까 허위가 서울 진공작전을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진출을 했다.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 이 지역의 도로명 주소를 왕산로라고 제정을 해놓고 있어요. 나중에 심심하면 네이버 지도에 왕산로를 검색해보세요. 대충 어디쯤일지. 어쨌든 동대문 밖 30리까지만 진격을 했기 때문에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했다. 이 이후에 정미의병은 끝이 난다. 그러나 북한에선 거의 다 의병이 사라졌어. 근데 남한 중에서도 호남 지역에서는 의병 투쟁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저 지역에서는 유생 출신 전해선부터 머슴 출신 안규호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의병 투쟁을 지속해 나가고 있었어. 그러자 일본에서는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는 의병의 씨를 말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작전을 하게 되냐? 남한 베토벌 작전을 하게 돼. 일본이 남한 베토벌 작전을 실시하는 거지. 말 그대로 남한에 있는 의병들을 만나면 무조건 다 죽인다. 실제로 의병 투쟁이 벌어지면 걔네를 한 대 가지고 불질러서 죽이기도 했어. 의병 투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관련된 인물이거나 가족들일 경우에도 무차별적으로 죽여버렸대. 이때 수만 명의 희생자들이 발생하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의병이라는 운동 자체는 끝이 나게 돼. 무서워서 더 이상 누구도 의병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이때 죽지 않고 생존자들이 남았겠지. 생존자들은 행방이 어떻게 됐을까? 더 이상 한반도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서 바로 만주랑 연해주 지역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쪽에서 의병 투쟁이 전개됐는데 남한 대토벌 작전 때문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니까 이들이 만주나 연해주로 올라가게 되죠. 유론지구. 그래서 아마 1920년대를 배울 때, 10년대, 20년대를 배울 때 주성생 시간에 이렇게 아주 외우기 싫은 지도 하나를 열심히 외웠을 거야. 맞아요. 기억난다. 삼원보, 옳지. 아, 한적회, 신흥강습소, 신흥문화학교. 진짜 기억이 나? 예.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한참 잘하네 얘들아. 어쨌든 여기도 뭐 있어? 서전서서, 명동학교. 물질 연기.
여기는 맞아 이쪽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그러니까 지역은 나도 알아. 대한이 국민. 그렇지 그런 것들 있지. 막 성명의 권한 다 외웠잖아 너네 그치? 너네 근데 근원적인 의문을 갖지 못했어. 우리나라 사람이 저 추운데 저기 올라가서 무슨 군사훈련을 하겠다고 저런 걸 만들었을까? 그 사람들이 그 추운데 산지 여기까지 올라가서 산 속에서 막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남한 대토발 작전 때문에 더 이상 국내에서는 그 어떤 항일 투쟁의 준비조차 할 수 없었던 거지. 그래서 다 같이 생존자들이 만주나 연해주 지역으로 북부 쪽으로 올라가서 일본의 탄압을 피해 몰래 그러한 준비를 했던 거야.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게 1909년이거든요. 그럼 얘네 생존자들이 어떻게든 살아서 몰래 여기까지 올라가면 1910년 정도 되지 않았겠니? 그렇지? 그동안 군자금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으고 재정비를 해서 1910년대, 20년대에 여러분들이 외웠던 단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을 모아다 군사훈련 시키지.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전쟁해야 되잖아. 그래서 30년대, 40년대로 넘어가면 전쟁들이 쭈쭈쭈 나오는 거야. 너네가 20년대 배울 땐 단체질만 주르륵 나오다가 30년대 넘어가면 전쟁만 쭉 나오잖아. 호가랑 전투, 사도화자 전투, 쌍성보 전투, 영릉가 전투, 은경성 전투 등등 막 외울 게 많았잖아. 그치? 그게 전부 다 얘네들이 준비해서 그렇게 발전을 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연결이 되나요? 제 파트 끝자락과 수험생 부분의 시작이?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일 의병전쟁의 의의랑 한계를 보시면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당시 말씀드린 대로 무장 독립전쟁으로 계승이 되었다. 그러나 문제점, 일부 양반 출신의 유생 의병장들은 일제강치 1차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신분의식을 지니는 꼰대들이 많았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13도 창의군은 유생 출신 의병장들끼리 똘똘 뭉친 거야. 나는 유생 출신인데 어떻게 평민 출신 의병장과 같은 동급의 대우를 받지? 라고 하면서 신분적 우월의식을 지니고 있었대. 그러한 점은 아무리 계층에 관계없이 똘똘 뭉쳐도 지금 일본 하나 감당해내기 힘든 현실인데 지들 안에서 뭔가의 분열의 조짐을 보이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조금 아쉬운 점이다 라고 지적을 받고 있죠. 아직 자료를 읽지 않았지만 2017년 수능 한번 풀어볼게요. 한 10초만 풀 것 같은데. 허허 잠깐 몇 번? 아 어디가 제일 큰 힌트였나요? 다 읽지도 않고 13도 창의군 보고 답을 찍으셨죠, 그쵸? 두 가지 사료 읽지 않아도 풀 수 있었죠. 근데 왼쪽에 있는 사료는 되게 유명해요. 왼쪽에 있는 사료가 뭐냐면 이 허위라는 사람이 통감부에게 요구했던 30가지 요구사항이야. 그 중에 4개만 지금 출제를 한 거야. 오른쪽에 있는 건 설명이고. 그럼 같이 힌트들을 좀 찾아보자. 태왕제, 고종황제를 복위시켜라. 칠판에 있는 어느 것과 관련된 설명이니? 그렇지, 고종의 광제퇴위 이걸 저격하는 말이잖아, 그렇지? 자, 두 번째, 외교권을 돌려놓아라. 뭐와 관련된 거야? 그렇지, 을사조약. 통감부를 철거해라는? 이것도 을사조약. 그렇지. 마지막, 군대 시설의 자유를 회복해라. 그렇지, 군대 예산을 저격하는 말이야. 정미의병 2가지, 을사의병 2가지를 언급하고 있어. 그럼 이 사료는 뭐와 관련된 사료다? 정미의병이겠지. 앞선 게 해결이 안 됐으니까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거겠지. 오른쪽에서도 보시면 13도 창의군, 군사장, 허위, 통감부 무너뜨리고 한일 신협약을 파기하자. 뭐 다양한 힌트를 주고 있죠. 정답을 찾긴 어렵지 않았어요. 1번. 이 의병 파트는 자료를 하나도 공부 안 해도 방금처럼 힌트들을 조합해보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처음 보는 거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을미의병을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어. 그럼 힌트를 여러분들이 찾아야겠지. 두 번째 줄, 공모의 원수를 생각하면 이게 뭘까? 그렇지, 의미사변이겠지. 그 밑에 줄, 임금께서 머리를 깎이시고 단발령. 그러면 을미의병이겠구나. 근데 더 똑똑한 사람은 출처의 유인석? 아, 을미의병이겠구나. 한 번 더 확신을 하겠지. 그 밑에 여성의병장 윤희순. 이거 근데 오타 하나만 교정하고 갈게요. 제가 여기 엔터를 안 쳤어요, 여러분들 거. 선구자 역할을 찾아주시겠어요? 옆에 친구들 좀 찾아주세요. 한번 보는 거 들었어.
약간 매지가이 하듯이 찾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네 여기 꼭지 표시를 이렇게 인간 나눈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요 사료고 그 위에는 아닛이라는 사람에 대한 일대기를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어쨌든 유니순이라는 사람을 내가 왜 넣었냐면 최근 교과서가 개정되면 개정될수록 여성 위인들을 자꾸 교과서에 실으려는 노력을 보여.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유관순 말고 아는 여성 위인이 있니? 아 신사임다. 근데 교과서에 안 나와. 진짜요? 배울 만한 게 저 신사임당 신사임당 후예인데. 아 진짜 요새 신사임당 거예요? 딱히 유관순급이 없죠. 아 선동여왕 그렇지. 그렇지. 근데 왕이 아닌 이상 없어.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훨씬 낮아. 남성의 업적이 훨씬 많았던 건 팩트이긴 하지, 그지? 근데 최근에는 어쨌든 여성들 중에서도 활약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많은 사람이 같이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여성 위인들을 싣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교과서에서 많은 교과서가 이 유니순이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성 의병장으로서 쭉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외놈대장 보거라라고 하면서 일본한테 이런 말을 했고 안사람 의병가라고 하면서 같이 의병하자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숯을 팔아서 추위를 감내하면서까지 돈을 모아서 군자금을 전달했고요. 밥을 한 끼씩 굶어서까지 돈을 모아서 군자금을 전달해서 무기사로. 탄약 제조소도 실제로 운영을 했고 이렇게 전달하고 돈 모아주는 것만 여성이 할 일이 아니다. 직접 싸워도 보자라고 하면서 안사람 의병대라고 하는 의병 조직을 여성 30명이서 조직을 해서 실제 남자와 동일한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 집안 자체가 시아버지, 자기 남편, 자기 아들 전부 다 독립운동 집안이야. 그래서 유니순도 같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미스터 션샤인 속에 김틀이라는 인물은 가상의 인물이긴 하지만 작가가 이 유니순의 일대기를 굉장히 많이 참고해서 모티브를 삼아 만들었던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 유니순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운 다음에 미스터 션샤인을 쭉 정주행하면 문득 이 부분에 반영됐구나 라는 포인트가 보일 거예요. 나중에 겨울방학에 정주행을 해보세요. 네, 역사 공부한다고 생각하면서. 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역사 공부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활비상 자료 그냥 각자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대한 3인 논설. 활비상에서 발표했었던 문서였죠. 그쵸? 5조의 방공력, 9조의 사전 협파, 운전제도 실시, 10조 곡물의 가격을 저렴하게 안정시키자 이러한 것들. 곡물 유출에 불만을 품으면서 이러한 요구사항이 담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이외에도 대한 3인 논설에서는 반외세적인 성향의 요구사항들도 있었죠. 외국 상인의 출입 금지, 금광 채굴 금지, 철도 부설권 허용하지 말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대한 3인 논설을 떠올려 주시고 자료 5번도 연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 줄 작년 10월에 저들이 한 행위 여기에 밑줄을 긋고 이 부분이 가리키는 조약의 명칭은 뭘까라고 묻는다면? 불사조약? 그렇죠. 그 밑에 이 사료를 정미의병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이 힌트로 이게 어떤 의병인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첫 번째 줄 힌트가 크다. 황제의 자리까지 빼앗아. 고종의 강제퇴위네, 그치? 그러니까 정미의병이구나 할 수 있겠죠. 자료 7번 방금 풀었던 문제의 왼쪽 박스에 들어있었던 사료예요. 교과서마다 들어있던 거고 한 번 더 복습할 때 읽어보시고 8번 서울 진공작전 아까 언급드렸던 동대문 밖 30리 되는 곳 여기까지밖에 진격을 못했대. 여기가 도료용 주소로 뭐라고? 왕산로라고. 자료 9번 남한 대토벌작전 각자 읽어보시고 자료 10번에 맥켄지가 있어요. 맥켄지 드라마 본 사람 맥켄지 기억나요? 영국인 기자. 그렇지. 영국인 기자. 그 사람이 실존 인물이야. 실제로 맥켄지는 영국 출신의 기자로서 우리나라에 머무르면서 의병투쟁 활동 당시에 의병들의 참전을 기록으로 남겼고 기사도 작성했고 그 아래 있는 요것들을 보시면 이건 인터뷰야. 의병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 뭐 언제 전투를 했니? 일본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기지 힘들 거라고 생각해. 어차피 죽겠지. 근데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싸워 죽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작가는 그 드라마 속에서 이걸 대사로 구현을 했어.
기억이 날지 이따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고 의병투쟁 관련된 사진이 몇 장 남아있을까 우리나라에 지금? 그럼 지금 이 사람이 찍은 거 남아있겠지? 9장? 9장? 이런 것도 한 장이야. 이런 거 보통 한 장이야. 그렇지. 맥켄지가 찍은 단 한 장의 사진만 남아있어. 그 의병과 관련된 사진은 그게 전부야. 근데 그 장면도 드라마 속에서 아주 멋있게 구현을 했어. 이따가 보여줄 건데 배우들이 맥켄지가 찍는 사진의 앞에 포즈를 취하고 있어. 그걸 타이트샷으로 들어가. 컬러 동영상이 갑자기 흑백 사진으로 전환이 돼. 그럼 그 흑백 사진이 뭔지 진짜 알 것 남아있는 한 장의 딱 사진이거든? 그 명장면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제 걸로 연결을 하면 이게 끊기더라고요. 혹시 겔탭 있어요? 안 끊기는 거 좀? 여기요. 오픈 채팅방에 올린 유튜브 링크 틀어주시면 돼요.